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약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산지는 새벽에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네덜란드의 현충일을 기념해 한국전쟁 네덜란드군 참전기념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2024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혁신특구는 명시된 금지사항만 아니면 모든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지역인데요. 강원도는 이에 따라 자유로운 임상시험 등을 통한 신약 개발 등 의료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집 30곳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표준 교육과정인데요. 이번 컨설팅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 계획과 실행과정, 상호작용 방안에 대한 전문 상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이달 13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DMZ 평화의 길은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 주변과 고성 통일전망대 해안길 등 5개 노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홈페이지와 걷기 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4일은 네덜란드의 현충일인데요. 이를 앞두고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참전군들이 전투를 벌인 횡성군에서 참전 추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횡성군청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횡성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5월 4일, 내일 모레네요. 네덜란드 현충일을 맞아서 이제 네덜란드군 참전기념 추모 행사가 횡성군에서 개최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현충일이 5월 4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5월 4일날 추모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당겨서 4월 30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된 그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 추모 행사는 그 네덜란드 현충일에 맞아서 했던 상황이고 그 오후된 중령비와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추모 행사는 저희 1951년 그 6.25 전쟁 당시인 51년 2월 12일 횡성 전투에서 그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그 오후된 중령을 비롯한 참전 용사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작년 6월에 작고한 참전 용사분의 그 부산 유엔공원 유해 안장으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한 유족분들과 그 바누이츠 부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 모양의 참전 기념비 앞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덜란드와 횡성은 한국전쟁 당시 횡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네덜란드군이 큰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비록 말씀하신 오후된 중령을 비롯해 10여 명이 숨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와 횡성의 인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 네덜란드는 이제 6.25 참전국 중에서 그 8번째로 많은 5,300명의 그 군인이 참전했던 나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1951년 그 2월 11일 그 일어난 이제 횡성 전투에서는 총 11,000여 명이 그 전사하는 전투로서 일명 학살의 계곡이라고 이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군이 이제 끝까지 남아 아군의 후퇴 방어를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주었는데 이제 이때 그 한국군으로 이장한 중공군들이 이제 횡성에 주둔했던 네덜란드군에 급습해가지고 그 오후된 중령 등 많은 그 네덜란드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사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자 그 국방부에서 1975년에 우천 우왕리에 그 네덜란드의 참전 기념비를 건립했고 이후 이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주관으로 매년 이렇게 추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횡성군에서는 행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지난 2월에 그 36사단과 행사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협력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없던 추모 헬기 비행 등 다채로운 이제 행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됐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그 36사단의 그 하한철 사단장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국군 수리온 헬기 편대가 하늘을 가르고 조총 사격이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는데요. 네. 횡성과 네덜란드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매년 정례적으로 횡성을 찾아서 이렇게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국전쟁 당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한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의 현역 장병들이 횡성을 방문하기도 했다고요. 예.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참전 군인들은 그 반호이츠 부대 전체가 저희 이제 6.25 때 참전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7월 15일에 그 반호이츠 부대 그 부대장과하고 현역 장병 한 20여 명이 횡성군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반호이츠 부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그 네덜란드 부대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보다는 이제 다른 사항으로 그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협회와 함께 이제 기념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추모비를 설치하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최초로 부대 내에다가 그 6.25 전쟁 박물관을 여는 등 그 6.25 전쟁을 각별히 기억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런 전통 이어받은 부대원들이 그 한국 방문을 계획해가지고 그 횡성에 있는 오후된 중령비하고 그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 및 참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이 또 그 횡성에 방문에 앞서가지고 그 36사단에서 마련한 초청 행사 이렇게 또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육군 36사단에서도 이제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참전 용사 유해 안장식에서 횡성 격전지의 흙을 전달해서 추모의 의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이제 횡성에서는 그 이제 매년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그 우천면 의원이 이제 일원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36사단 주관으로
6.25 전쟁 격전지 그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네 5월 2일이니까 그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 공원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전용사께서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인 만큼 그 육군 36사단에서 행성의 격전지였던 그 의원이 일원에 후회갔다가 안장식에 이제 전달해서 추모의 의미를 더한다는 그렇게 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육군 36사단 하면 이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횡성 웰리 힐리파크에서 경비작전과 대테러 안전 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하기도 했던 사단인데, 네,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시네요. 횡성군에서 이렇게 네덜란드를 기념해서 추모 행사를 매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그럼 네덜란드와의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에 기반한 교류 활동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 이제 예전에 횡성군하고 아까 했던 오덴 중령의 고향인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가스테시하고 자매 결연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스테시가 그 다른 시야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교류가 중단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임하신 피터 반 더 프레드 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지난 이제 10월에 이제 취임하시게 되고 다시 추모 행사를 맞아가지고 횡성을 이제 첫 방문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오덴 중령 고향인 가스테시가 이제 편입된 지역과의 이제 교류라든가 그 네덜란드 관련 문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고 또 이번 그 대사님의 방문이 이런 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저희가 그 군수님하고 대사님하고 이제 행사 전에 좀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침 어제 횡성을 다녀와서 더 관심 가는 소식이었는데요. 김명기 횡성 군수가 이제 네덜란드 문화촌을 만들어서 네덜란드를 기리면서 또 지역은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꼭 실현해 나가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최동섭 자치행정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이 벌써 어린이날인데요. 네. 원주시 곳곳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는데 그중에서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반가워 7080 친구들아 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네. 그때 그 시절 옛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과 추억놀이를 통해 그 시대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족 동반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7080 및 민속놀이와 관련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옛 친구들이 먹던 추억의 달고나와 쫀득이를 만들고 맛볼 수 있는 7080 추억상회, 그리고 비석치기, 공기놀이, 디폼 블랙팽이 등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민속 놀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나만의 에코백과 전통책을 만들어보고 가져갈 수도 있는 자율 체험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는 버블풍선 매직쇼와 스토리텔링 마술 공연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한 2024년
어린이날 행사 체험은 반가워 7080 친구들아 라는 슬로건처럼 그때 그 시절 옛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과 추억 놀이를 통한 시대상과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족 동반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7080 및 민속 놀이와 관련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그때 그 당시 뉴트로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가 다 함께 정겨운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 추억을 떠올리고 엄마, 아빠, 손자는 그 시절을 경험하며 이 또한 역사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추억상회, 또 비석치기, 공기놀이 참 듣기만 해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어떤 또 즐길거리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일정 거리에서 비석을 던지고 쓰러뜨리는 비석치기 프로그램과 공깃돌을 던져 손으로 잡으며 노는 공기놀이를 해볼 수 있고요. 공기놀이는 경품도 증정이 됩니다. 네, 또 요즘 유행하는 디폼 블럭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전통 문양이 들어간 디폼 블럭 팽이를 직접 만들고 가지고 놀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원주시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호패 만들기 키트를 증정하는데요. 호패 만들기 키트를 받으면 자율체험 부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호패를 꾸밀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자율체험 부스에서는 자유롭게 그리는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와 오침 안정법 전통책을 직접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현윤진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계획은 유물 연계 체험인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세시 및 절기 풍습에 만든 체험 행사인 세시풍성 행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물 연계 체험인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관내 학교 및 기관 단체 대상이고요. 세시풍성 행사는 주말 가족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에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유물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 가옥 기와 조명 등 만들기, 나전 유물 연계 체험인 반짝반짝 자기한 만들기와 유물 속 길상 문양을 담은 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단체는 참가 희망일 2주 전에 저희 박물관으로 전화 주시면 되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패에 에코백에 전통책까지 정말 많은 걸 만들고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 아이들에겐 좀 생소한 놀이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재밌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인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원주시 역사박물관 야외 후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참가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키트가 소진되면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 행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한 2023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원주시 통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데요.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최진선 팀장을 연결해서 원주 시민들이 지난해 어떤 분야에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사회조사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통계팀장 최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 사회조사는 2009년부터 올해로 11회째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조사 기간과 표본 대상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통계라고 하면 흔히 각종 수치 집계 및 합산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 사회조사는 이제 기존 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시민분들의 생활 모습과 주관적 의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 등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안전 등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조사 결과는 그동안 우리 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에 처음으로 사회조사를 시작하였고요. 지난해 실시한 제11회 조사는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제 표본으로 선정된 1,100가구의 가구주와 13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었고요. 조사 항목은 강원도 공통 항목으로 38개, 그리고 원주시 특성 항목으로 12개이며 조사 요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고 방문 조사가 여의치 않은 가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기간과 표본 대상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주 시민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인데요.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인 만큼 부정 평가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기록됐는데요. 원주 시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53.1%, 부정 대답이 5.6% 파악되었습니다. 네. 38.2%에 해당하는 분들은 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좀 강원도 평균인 57.4%보다 좀 다소 낮았고요. 부정 인식도 도 평균 4.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5.1%로 가장 높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담이 되어서가 23.2%,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가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인식 살펴봤는데 원주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의견이 줄을 이뤘다고요. 아직까지 인구 증가세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네요. 네,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지원이 54.3%로 가장 높았고 기업 유치가 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좀 다른 통계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저희 원주시가 매년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사업체 조사 결과 우리시 관내 사업체는 총 43,660개이며 종사자 수는 17만 2천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체는 18,600개가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6만 3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체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24개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결과 1,380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교육 부분 살펴보면 월 평균 교육비의 경우 사교육비에서 고등학생이 66.2만 원으로 꽤 높은 비용으로 조사됐다고요? 네네. 자녀의 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6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57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비로는 대학생이 9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초중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도내 평균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는 가장 자주 관람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영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직접 참여하는 행복 버스킹 사업들을 네. 좀 시내 곳곳에서 연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또 저희가 이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 하우스 유치에 적극 힘썼고 그 결과 이제 올해 실시 설계비가 국비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원주 시립미술관이나 국립전문과학관 등이 준공이 되면 문화여가 시설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걸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사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최동섭 자치행정과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